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폭락했습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렇게 미국 4대 IT 공룡 기업들의 반독점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의 양대 반독점 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최근 이들 4대 기업의 독점 여부를 분담해 조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각각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이들 기업이 미국 등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억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미디어 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트럼프가 구글 등의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한 적이 있고요. 아마존이 미국 우체국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페이스북이 7.5% 급락했고 구글과 아마존도 6.1%, 4.6%씩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보다는 멕시코 관세나 미중 무역 전쟁에 더 관심이 가죠. 멕시코 관세 부과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과 친구로 남고 싶다며 대발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가 아닌 행동을 보여달라며 재차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갈등은 어떨까요? 어제는 중국이 무역 협상과 관련한 백서를 발표하면서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도 했는데 여전히 불안 요소가 더 큰 상황입니다. 중국이 화해 문서 배달 사고를 낸 페덱스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고 미국 유학 경계령도 발효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天安门 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성명에서 이전보다 이례적으로 긴 내용과 발언 강도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고요. 또 미중 양국 국방장관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려와 협상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 별다른 재료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무역 전쟁의 향방에 계속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좀 우울해졌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한 가지 호재가 있기는 했거든요.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정책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올 들어 연준위원이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오늘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약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요. 투자와 소비, 수출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나빠진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는데요. 다행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별다른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시장 이슈와 특징주 살펴보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생석회 방역 벨트입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특히 남북 접경 지역 10개 시군에는 확산 방지를 위한 생석회 차단 방역 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석회가 뭐길래 방역에 사용되는 걸까요? 생석회는 석회석을 고온으로 연소시켜 만드는 산화칼슘인데요.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번 농장 방역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농협이 접경지역 축협 5개소를 통해 생석회를 신속히 농가에 공급하고 또 농가 진입로에 도포했고요. 배부받은 농가는 농장 입구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뿌려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생석회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새로운 수혜주가 탄생한 셈이네요.
우선 생석회의 주 재료인 석회석 광산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고려 시멘트,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석회석을 가공해서 생석회와 수산화 칼슘 등 각종 석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백광소재도 강세입니다. 경동인베스트는 관계사 원진이 생석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소식에 장 초반 매수세가 몰렸고요. 석회 제조 판매업체인 충무화학을 거느리고 있는 한일네트웍스도 오름세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2차 전지 훈풍 분화입니다. 제가 30일 시황 브리핑에서 전기차의 글로벌 성장이 견고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독일의 전기차 지원 강화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번 유럽 의회 선거에서 독일의 녹색당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전기차 지원이 예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구체적인 지원 계획에는 정부의 구매 보조금을 2,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확대하고 전기 택시와 상용차에 대한 신규 보조금 8,000유로를 신설, 그리고 10억 유로의 충전 인프라 확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이 작성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3세대 전기차가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훨씬 늘어날 것이고 공급 부분에서는 2차 전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이 더욱 확대되고 또 다양한 기술과 자본 조달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특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경우 선행 투자에 성공해서 이 생산 능력 측면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신규 시장 개척과 고객 기반 강화가 계속되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코스모화학과 코스모신소재, 상신 EDP, LNF, 신흥 SEC 등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 부진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